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는 이 음식들이 상하기 쉬워서 여간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닌데요. 혹시 음식을 드신 후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어지러움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여름철 식중독, 그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창한 휴일 오후, 무더위가 오기 전 나들이를 계획한 준식군과 환희양은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로 신이 난 두 사람. 정말 많이 폈다. 놔줄까? 자, 여기. 나 이뻐? 아, 완전히. 둘의 닭살 애정 행각은 멈출 줄을 모르고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적당히 운동도 했겠다. 때마침 울리는 배꼽시계. 둘은 각자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으러 가자. 집에서 먹던 반찬을 대충 담아온 준식군과는 달리 환희양은 정성스럽게도 도시락을 준비해 왔는데요. 식사 전 준비성 철저한 환희양은 물수건으로 깨끗이 손을 닦지만 자기야, 물수건 준비해왔는데 손 닦아야지. 있어. 그냥 먹어도 돼. 닦아야지. 괜찮아, 나 그냥 먹을래. 아니, 먹어볼래? 아, 진짜. 환희양의 애기는 들은 채 만 채. 준식군은 허겁지겁 배부터 채우기 바쁩니다. 서로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어찌됐건 맛있게 도시락을 먹은 두 사람. 그렇게 즐거운 식사가 끝나고 소화도 시킬 겸 둘은 다시 가벼운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얼굴빛이 점점 안 좋아지는 준식군. 자기야, 어디 아파? 글쎄, 이상하네. 체했나? 괜찮아지겠지. 가자. 일시적인 복통이려니 생각한 준식군은 고통을 참아보려고 애쓰는데요. 그로부터 약 30분 후 급기야 배를 움켜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자기야, 병원 가야 돼. 괜찮아? 도대체 준식군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건 점심 급식을 먹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조퇴 조치를 한 겁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0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습니다. 준식군의 증상은 바로 식중독. 보통 7, 8월에 한여름에 빈번할 것으로 생각하는 식중독이 5,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중독 발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식중독 사고 273건 중 약 20%가 5, 6월에 발생했으며 환자의 약 27%가 이 기간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낮 온도가 25도에서 30도를 웃도는 요즘. 이 온도가 되면 식중독 지수가 30 이상으로 높아져 6시간에서 11시간이 지나면 각종 식중독균이 빠른 속도로 번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식중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식중독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한 감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식중독은 크게 미생물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그리고 화학적 식중독으로 분류하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그리고 노로바이러스가 속한 미생물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생물 식중독은 부적절하게 가열한 동물 단백질 식품이나 해수세균에 의한 어패류, 생선회, 그리고 마시는 물 등이 오염되어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며 이것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손으로 입을 만졌을 때, 또 이미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기구 등을 함께 사용했을 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황색 포도상 알균 같은 경우는 음식을 드시고 나서 2시간에서 4시간 뒤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고 2, 3일 뒤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반면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열이 40도 이상 발생할 수 있고 장염이 좋아져도 장천공이나 장출혈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장염 비브리오균이 있는데 이 균 같은 경우는 간이 안 좋으시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위중하실 수가 있어서 증상이 심할 때는 인근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 증상은 38에서 40도의 고열과 메스꺼림,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악화가 되면 급성 위장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중독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식중독이 걸리게 되면 구토랑 설사를 많이 하셔서 탈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드시고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나거나 설사가 하루에 4번 이상, 그리고 혈변이 날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설사나 구토라는 반응 자체가 인체의 정상적인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억제하기 위해서 지사제를 드시는 거는 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준식 군과 아무런 탈이 나지 않은 환희양의 도시락. 이 두 도시락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밝히기 위해 주방으로 갔습니다. 조리사님, 비밀을 공개해 주셔야죠. 왼쪽 도시락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조리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시고 탈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 도시락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조리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상하지 않아요. 여름철 식중독균 발생 시간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한식 도시락.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볼까요? 밥을 지을 때도 그냥 찬물보다는 녹차를 우린 물이나 감초물을 넣으면 쉽게 밥이 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녹차와 감초에는 강력한 살균작용이 있어서 그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다음은 불고기 양념. 고기를 양념할 때 설탕 대신 매실액을 넣어주는데요. 매실의 피크린산 성분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른 반찬을 볶을 때에는 매실장아찌를 넣어주세요. 맛과 영양은 물론 해독 작용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살모넬라균이 포함된 달걀 배설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달걀 위에 깻잎을 깔아주는데요.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정유 성분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번엔 나물을 무쳐볼까요? 자연독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나물류는 되도록 고온에서 데쳐주시고요. 이렇게 완성된 밥상! 여름철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식중독 예방 도시락을 준비해보세요.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조심하세요. 그렇다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관리는 어떨까요?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때문에 많은 학생과 어린이들이 고통받아왔는데요. 2012년 시설별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발생률이 가장 높지만 환자 수는 집단 급식소를 이용하는 학생과 어린이들의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는 여름에 식중독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식중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순회 교육. 아직 위생관념이 뚜렷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식중독 예방 시청각 교육과 뷰박스 장비를 활용한 체험학습이 진행되었는데요. 배 안 아프려면 깨끗이 닦아야 되죠? 아까 뻗어도 손톱 끝에도 있고. 손바닥에 형광물질을 발라 손을 씻기 전과 후의 세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죠? 신기하고 좋아요. 손짓이 따뜻하게 해야 돼요. 이번엔 주방으로 가볼까요?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므로 주방 위생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위생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표로 간단히 체크하고 그다음에 ATP라고 오염도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칼, 도마,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 손검사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식중독균 잡으러 출발! 식중독 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해 조리실의 칼, 도마, 행주 등 상시 사용하고 있는 조리도구의 오염도를 측정 분석할 수 있으며 음식을 직접 다루는 종사자들의 손 오염도 역시 알 수 있는데요. 자칫 방심하는 사이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방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도 수치가 18이거든요. 칼도 도마랑 마찬가지로 10 이하면 안전 수치로 보고요. 조리장의 위생 상태도 양호하고 또 뭐 보관 및 방법 등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또 조리 종사자 선생님 및 영양 선생님의 위생 관리 의식이 남다르셔서 위생 상태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도 위생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위생을 받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위생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 위생과 조리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청결한 생활 습관으로 식중독 없는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소개한 이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손 씻기, 익혀 먹기, 그리고 이 끓여 먹기인데요. 특히 손 씻기가 이 첫 번째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이 손만 잘 씻어도 이 식중독을 약 70%가량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 위생은 물론이고 이 모두를 위해 이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죠. 자, 날씨로 보는 새로운 눈, 날씨. 다음 주엔 더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